한국사의 흐름, 우리가 보통 그 역사를 공부할 때 시대를 구분합니다, 그죠? 일단 뭐 문자 사용의 여부, 유무에 따라 가지고 선사와 역사를 구분하죠. 그래서 오늘 선사 시대는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역사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바로 뭡니까? 우리가 역사학에서 고대, 그리고 근대를 기준해서 중간에 중세가 들어가잖아요, 그지? 그리고 역사에서만 특히나 들어가는 건 중세하고 근대 사이에 근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이렇게 되는 실시간 하디슈 들어왔구나.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 흐름을 이제 따라가는데 다 하지는 못하고 근대로 넘어가면서 분량이 엄청 늘어나니까 바로 그 근대 앞에서 잘라가지고 바로 전근대 시대를 바로 저와 함께 4번에 걸쳐 가지고 한번 총정리해보는 거야. 자, 전근대 총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정리할 것은 바로 뭐냐면 문자가 사용되기 이전의 시대, 바로 선사시대부터 한번 정리를 해야겠지. 우리 역사에서 역사가 아니지. 선사시대의 첫 번째로 바로 뭡니까? 도구로서 구분해야 되잖아. 여기. 오케이. 바로 구석기부터 정리해 봅시다. 구석기 시대. 글자를 좀 좁혀서 한번 들어가죠. 자, 우리나라의 구석기 시대는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 시작 연도를 한번 따져보면은 우리나라의 구석기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70만 년 전. 글자 잘 보여요? 지금으로부터 약 70만 년 전. 굉장히 오래됐다. 저기 어디지? 저기 충청도 그 단양의 금굴이라는 곳에 아주 오래된 70만 년의 그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게 되면서, 유물이 발견되게 되면서 우리나라 구석기의 이 시기가 70만 년으로 쭉 올라가게 된 거야. 네, 충청도 단양에 사시는 분은 금굴 한번 가보세요. 저도 예전에 한번 갔는데 와, 굉장히 멋있어.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굉장히 멋있어. 근데 들어가서 기역자로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는 순간 그 어떤 랜턴을 준비해도 어둡습니다. 굉장히 어둡고 그 안에 박쥐 있어요. 박쥐. 진짜 있어. 박쥐 진짜 있어. 금굴 한번 가보시고. 자, 구석기 시대 약 70만 년 전이었다. 자, 구석기 시대 사용했던 도구 바로 정리합시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돌에서 떼어냈다. 그래서 뗀석기 사용했지. 뗀석기.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 주먹도끼 있습니다. 주먹도끼. 굉장히 뭐지? 주먹이 쥐고 콩콩콩 찍는 거. 다용도 맥가이버 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 찢게, 찌르게 뭐. 나중에 후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바로 뭡니까? 창에 붙여서 찌르는 승배 찌르게.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도 나름 발전이 있습니다. 초기에 큰 거에서 점점 석기의 크기가 작아지고 정교해지는 어떤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죠. 아시겠죠? 네. 그렇지. 그 가는 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야. 자, 대표적으로 주먹도끼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이걸로 뭐 해먹고 살았을까? 해먹고 사는 방법 사냥해 먹었을 것이고, 그리고 과일도 따먹었겠다. 그럼 채집이라고 할 수 있겠지. 사냥 채집으로 먹고 살았다라는 거겠죠. 사냥하고 채집하려니까 돌아다녀야 돼. 집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어디에 살면 될까? 거주 지역은 바로 동굴. 그리고 동굴이 없으면 대충 지어가지고 막 지은 막집이라고 하는데, 이건 막 지었다고 해서 막집이 아니고 여러분들 비를 피할 수 있는 막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막 지었다 이래가지고 구석기 시대를 조금 업수히 여기는 바로 그러한 시험 전용의 멘트를 친 적이 있는데, 구석기 시대는 우리가 무시할 시대는 아니지. 지금 제가 구석기 시대에 당장 점프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루도 못 살고 아마 낙오되고 말걸, 그 시대에서. 자, 동굴과 막집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뭡니까? 집이 필요 없고 한마디로 이렇게 이동하며 살았으니까 이들의 생활 모습은 이동 생활이다. 이동에 먹고 살고, 그리고 혼자 다니면 안 돼. 무리 사회였다. 무리지어 살아야 돼요. 그 사이에 계급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같이 잡고 같이 나눠 먹어요. 평등한 사회였다. 이렇게 구석기 시대 정리되겠어? 구석기 시대 정리되겠어? 오케이. 자, 구석기 시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배웠던 거 슬금슬금 머릿속에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억겁의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만 년 전이 되게 되면 드디어 바로 뭡니까? 울퉁불퉁했던 걸 갈기 시작하는 바로 신석기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신석기 시대. 자, 어떤 블루스를 쳤을까? 신석기 시대. 잘 보이게 네모를 쳐줘야지. 왜냐하면은 판수할 게 많아가지고 잘 안 보일 거거든. 자, 신석기 시대입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이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 적자? 서기전, 기원전, 서기전 8,000년 전.
서기전 8,000년 전이라는 거지. 그럼 2,000년 더하면 바로 뭐야?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이 되겠다. 1만 년 전.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에 우리나라 한반도에 신석기 시대 드디어 도를 갈아요. 자, 무슨 도구 사용했느냐? 간석기 씁니다. 간석기. 간석기는 갈았다 이런 얘기야. 간석기. 그러니까 좀 더 매끄러워졌겠지. 날카롭고 좀 더 정교해지고 작아졌겠지. 그지? 이때 날씨가 풀려가지고 이제 뭐 새라든지 이런 물고기 이런 거 자잘한 이런 것들 잡기 위해서 이런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간석기 사용했고 간석기와 함께 또 신석기 시대는 이제 바로 뭡니까? 음식을 조리해 먹습니다. 그릇이 필요해. 그릇. 바로 뭐냐? 하늘에는 햇살 내 배엔 뱃살 얘는 빗살 무늬 토기 빗살 무늬 토기. 아이고 뭐 말이 필요 없죠. 신석기 시대 하면 대표적으로 저거지 뭐. 신석기 시대의 유물 하면 빗살무늬 톡이지. 어디 신석기 시대 뭐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한가운데 떡하니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빗살무늬 톡이지. 우리 동네도 있어. 우리 동네도 있어. 빗살무늬 톡이 있고 빗살무늬 톡이와 함께 또 뭘 사용했지? 가락바퀴. 가락바퀴. 가운데 구멍이 뚫린 도너츠 같은 거 그거 뭐 하는 거다? 그렇지. 실 뽑는 기구. 손뭉치에서 쭈루루루 실 오락이 이렇게 꼬아가지고 무게추지 무게추 그러면 쭉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뱅그로 돌리면은요 이 섬유가 이렇게 꼬아가져가지고 바로 뭡니까 실이 되지. 그걸로 옷도 기워 입고 그물 만들어 입고. 그렇지? 그물을 만들어 입어? 그물을 입어? 말이 돼? 그물을 뭐야 시스루야? 어쨌든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증거. 이 증거 있다. 이제 자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했다는 거야. 그릇을 사용했다는 것은 음식을 조리해 먹었다는 거. 조리, 음식 조리, 그지? 가락바퀴를 사용했다는 거. 이거 뭐야? 옷 만들어 입었다는 거 아니야? 좀 어려운 말로 의생활의 증거. 머릿속에 정리하셔야지 머릿속에. 오케이. 그렇지. 자 이렇게 살았다. 그럼 뭐 먹고 사는 거 여전히 바로 뭐냐? 여전히 사냥할까 안 할까? 사냥해요. 그리고 채집 여전히 해요. 그리고 또 어로 생활이 굉장히 복잡해져. 어로 생활. 물고기 잡이 잘해. 그리고 여기 더해가지고 신석기 시대에 레볼루션 혁명적인 변화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드디어 신석기 시대에 농경과 목축이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야, 여기 노란색으로 어떻게 잘 적었네. 신석기 시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지. 왜냐? 이렇게 되니까 농경 목축하니까 바로 뭐야? 내 땅이 있고 내가 기르는 가축이 있으니까 이제는 사냥감 찾아서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 이제 비로소 바로 뭡니까? 민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정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시작은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를 이르게 되면서 우리 민족이 형성이 된 거예요. 한반도에서. 농경과 목축. 왜? 뭐 한다 이제. 이동생활 안 해. 정착한다. 집이 필요해. 정착성을 하면 집이 필요해. 집을 지어. 움집. 움집은 뭐냐면 구덩이 파가지고 땅 구덩이 파면 그걸 움이라 그래. 구덩이 파면. 그냥 이렇게 천막을 치면 그건 막집이고 땅 구덩이를 파면 움이라 그래. 그 구덩이를. 구덩이 파가지고 반지하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지. 반지하 생활. 바로 움집을 지었다. 움집. 이 움집은 주로 어디에 지었냐? 강가, 해안가. 거주 지역이 이렇게 또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석기 시대였어요. 화덕 중앙 뭐 다 나온다. 이야 잘한다 저분 잘한다. 1시간이니까 여러분들 1시간밖에 없어. 우리 만나는 시간은 1시간. 물론 뭐 계속 남아있으면 할 수는 있겠다만 광고하는 시간은 1시간이었나? 정해진 시간은 1시간. 이거 끝나면 다른 방송으로 넘어가셔야지. 뭐 영어 한다던데 영어. 오케이. 자 신석기 시대 드디어 정착생활 한다. 오 됐어. 그리고 여기 맞아 할까? 자 그다음에 뭐야 신앙,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뭐 이런 거. 왠지 뭐 좀 다른 존재가 있는 것 같아. 뭐 이 정도 느낌. 신앙. 뭐 동물 큰 바위 보고 우와 우리가 저기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면 자연의 그 형상을 보고 협곡을 보고 우와 뭐 이러잖아. 그지? 왠지 거기서 귀신 소리 우와 그런 거. 자연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뭐 힘센 동물에 대한 어떤 경외감. 내 아들을 잡아먹어도 왠지 그놈이 무서워. 그래서 엎드려 절해야 돼. 뭐 그런 거. 자연물, 동물 숭배하는 거 뭐라 그래? 애니미즘이지. 동물 숭배하는 건 토테미즘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 애니멀 하면 안 돼. 자, 신앙이 발생했다. 신앙. 그리고 뭐 할 거 없나? 신앙. 뭐 요 정도. 자, 신석기 시대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그다음에 뭐 들어가야 돼? 그다음에 이제 금속기 시대로 넘어가자. 청동기 넘어가자.
청동기 시대 브론즈 에이지입니다. 자, 청동기예요. 구리에다가 아연이라든지 주석 같은 걸 섞어가지고 드디어 인간이 금속을 재련하기 시작해. 금속, 돌에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금속을 뽑아내기 시작하는 시대가 되겠어요. 자, 이때가 언제냐? 이때 시기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 일단은 뭡니까? 서기전 2000년에서 뭐 1500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나라 고조선이 청동기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거든. 서기전 2333년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거 아니었어. 이제 청동기 시대의 어떤 시기가 점점 고조선에 근접해지고 있다라는 거. 왠지 그런 느낌 같은 느낌, 좋은 느낌 같은 느낌, 홍익인간의 느낌. 오케이, 됐어. 자,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어요. 전이라고 적어야지. 연전이라고 했다. 자, 시기 잡고 언젠가 계속 변할 수 있다라는 거. 옛날에도 난 이거 아니었어. 옛날 이거 아니었거든. 지금은 이렇다네. 자, 그럼 이때 청동기 시작해 됐다. 도구 뭐 사용했을까? 청동기 썼겠지. 청동기 사용했겠지. 청동기. 하지만 이 청동기는 아무나 못 사용해. 누구만 사용할 수 있어? 아이, 노란색. 지배 계급. 드디어 청동기 시대에 계급이란 말, 짜증나는 계급이란 말이 등장한다, 그지? 흑수저, 금수저 나눠진다는 얘기지, 이때부터, 그지? 오케이? 다 같이 흑수저였는데 이제는 금수저든 아니지, 청동수저를 든 청동수저를 든 인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자, 청동기는 지배 계급만 사용했다는 거지. 계속적으로 생활용품은 뭘 썼다? 간섭기 계속 사용한다, 얘기야. 간섭기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아니요, 청동기 시대 생활용품, 농기구는 계속 간섭기 써요. 대표적인 간섭기 바로 뭐가 있어요? 청동기 시대 반달 돌칼 있잖아. 반달처럼 생긴 돌칼. 자, 반달 돌칼은 간섭기이지만 신석기 시대 유물이 아니라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다.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죠? 오케이? 생활용품은 간섭기 썼다. 자, 그다음에 청동기 시대의 특징하면 뭐가 있을까? 갑자기 머릿속이 쥐가 나기 시작하는데 뭐가 있을까? 도화지. 토기 민무늬. 자, 청동기 시대는요, 무늬가 없어. 이때는 무늬 없는 게 유행이었나 봐. 민무늬 토기.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는 민무늬 토기, 무늬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것과 함께 바로 뭡니까? 계급 발생의 증거. 드디어 계급이라는 게 출현하게 되는데, 이 계급 발생의 증거가 되는 거 바로 뭡니까? 커다란 파이, 수학기호 파이처럼 생긴 덮개돌, 괸돌 있는 거. 그 무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바로 뭐예요? 고인돌. 자, 고인돌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고인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인돌, 옛날에 여기 만화에 왜 고인돌 가족이라고 있었잖아. 고인돌 가족. 근데 고인돌 가족은 석기 시대가 아니에요. 청동기 시대라는 거지.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무덤 양식입니다. 이분 리액션 하나는 제가 지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계급은 고인돌. 왜냐하면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 대규모의 노동력을 부릴 수 있는 뭔가 사회적인 파워가 있다라는 거지. 사회적인 어떤 파워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힘든 노동을 누군가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 합리적으로 때려 맞추는 겁니다. 아시겠죠? 합리적으로. 그렇지? 그래서 고인돌은 계급 발생의 증거다. 이 고인돌과 함께 무덤 양식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돌널 무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청동기 시대의 바위 그림 있습니다. 어디 가면 됩니다. 울산의 반구대, 고령의 알터. 뭐 가까운 사람은 알아서 찾아보든지. 거기 가면 청동기 시대 바위 그림이 있대네. 예, 그렇죠? 오케이. 바위 그림이 있다. 청동기 시대 바위 그림. 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바로 뭐냐면, 신석기 시대에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청동기 시대는 그 농사가 발전했겠지. 그럼 신석기 시대에 짓지 못했던 걸 청동기 시대에 드디어 짓습니다. 왜냐? 드디어 우리 민족의 주식인 쌀.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함께 먹지 못해요. 바로 벼농사가 시작됐다. 이야, 이거 청동기 시대의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농사는 신석기, 벼농사는 청동기. 오케이. 하지만 다 먹어. 지배 계급만 처먹었겠지. 지배 계급만.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조피, 수수 뭐 이런 거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청동기 시대 됐고요. 이제 시기는 뭘로 넘어가? 야, 오늘 1시간에 이거 다 하겠니? 벌써 이제 15분 지났는데 그래도 꽤 했다. 이제 어디로 넘어가? 청동기 다음 뭐예요? 드디어. 요즘도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지. 철기, 모형님. 그렇지. 내가 채팅방 안 본다 그랬는데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왜? 힘드니까. 철기 들어갑니다. 철기 시대입니다. 철기 시대. 아이언맨의 시대. 자, 철기 시대 들어가 보자.
자, 철기시대, 철기시대. 이거 철기시대는 그럼 언제라고 해야 돼? 철기시대 언제라고 해야 돼? 철기시대. 철기시대 언제라고 해야 돼요? 내가 알기로는 서기 이전 5세기에서 2세기 혹은 뭐 4세기 좀 바뀌어 자꾸. 그러니까 5세기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돼. 아, 서기전 5세기 500년 지금 서기전 500년쯤에 철기시대가 이제 무르익었구나. 무르익었구나.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5자루가 들어와가지고 다 팔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지? 자, 그렇다면 이 철기시대의 특징은 뭐라고 해야 될까? 철기시대 특징. 아, 그렇지. 바로 뭐냐? 청동기 썼을까 안 썼을까? 청동기 썼어요. 노란색 저걸 할 필요 없는데. 청동기. 철기시대 청동기 함께 쓰네? 예, 함께 써요. 씁니다. 왜냐하면 청동기는 철기가 못하는 걸 할 수가 있어. 강도로 따지면, 실용적인 강도로 따지면 철기가 굉장히 좋지. 단단하고 날카롭고 한 번 쓱 빼면 바로 쓱쓱쓱 나가 떨어지지. 하지만 청동기는 어때요? 철기가 할 수 없는 바로 뭡니까? 누른빛. 철기는 아무리 색깔을 잘해봤자 스댕. 하지만 청동기는 잘 반딱반딱 닦고 관리 잘하면 누르스름 번쩍번쩍. 보이다? 그렇지. 한마디로 뭡니까? 태양의 후손, 선샤인 뭐 이런 거 뽐낼 때는 청동기만한 게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청동기는 계속 쓰는데 뭘로 사용하느냐? 역시나 장식품, 지배 계급의 장식품 혹은 뭐 제사용품 뭐 이런 걸로 사용하고요. 드디어 일상생활용품을 이제 금속기를 사용하게 되는 거야. 금속을 사용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철기가 사용되는데 철제 뭐가 만들어지냐? 농기구 만들어집니다. 드디어. 철기 시대를 돌아가게 되면서 드디어 금속으로 농기구를 만들어야 돼. 농기구를 만들어. 일상생활용품을 만든다는 거지. 자, 철제 농기구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날카롭고 땅을 잘 팔고 하여간 곡식 추수도 잘 해요. 한마디로 생산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생산량이 증대되고 생산량이 증대되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어떤 한 영역에서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하지? 좀 어려운 말로 인구 부양력. 사람을 많이 부양할 수 있다라는 거지. 굶어 죽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지. 그럼 인구가 어떻게 돼?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살 땅이 부족해지지.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돼? 살 땅을 넓히기 위해서 농기구를 녹여가지고 뭘 만들어요? 이때는 철제 또 무기를 만듭니다. 철제 농기구, 인구 증가, 무기 만들어. 무기 만들면 뭐 한다는 얘기야? 전쟁한다는 얘기예요. 전쟁. 이것은 축복인가 저주인가? 드디어 한반도의 철기 시대로 도래하게 되면서 이제 이 부족들 간의 정복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뭡니까? 국가라는 것이 이제 막 이제 멋있게 막 등장하게 되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철기 시대 이렇게 정리하고, 철기 시대에 무덤 양식 하나 있다. 무덤 양식 뭐가 있습니까? 이제 관짝처럼 생기고 나무로 만든 널무덤. 저쪽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뭡니까? 동무덤. 장독에다가도 사람을 묻어봤냐? 장독을 붙여가지고 이제 널무덤, 동무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청동기 시대 했고, 철기 시대 했고, 그리고 신석기 시대 했고, 구석기 시대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문자가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선사 시대를 이 정도 기준으로 배웁니다. 특히나 이 철기 시대 때는 붓이 차원에서 붓 유물이 발견되잖아. 붓 사용했다. 근데 한자 기록이 없어. 기록이. 한자를 사용했다는 그 추측은 가능한데 기록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래서 뭐 철기 시대 범주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선사 시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철기 시대까지 마무리됐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민족의 냄새가 좀 나는 이제 그런 또 우리의 또 역사를 한번 또 따라가 봅시다. 자,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드디어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어떤 나라 생겨납니까? 바로 고조선이 생겨납니다. 고조선.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 샤방샤방. 좀 쉬자. 좀 쉬자. 쉬자. 잠깐만. 반가워요. 반가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밖에 없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거지 뭐. 자,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입니다. 만들어진 시기 언제입니까? 서기전 2333년. 일현 스님이 지은 삼국유사, 제왕운기, 세종실록 뭐 다 나와 있어요. 서기전 2333년.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200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아직까지 그 333년의 유물이 발견이 안 됐어. 자, 고조선은요 바로 청동기를 배경으로 만들어졌어요. 청동기를 바탕으로 했다.
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세계 문명과 동일하게 국가의 형성, 청동기와 함께 우리도 역시나 마찬가지 세계사 흐름에 탁 맞아 들어가는 거야. 청동기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이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조선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납니까? 세운 사람 이름 생각나죠. 단군 할아버지, 단군 왕검이잖아, 그지? 그럼 그 단군 왕검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단군 이야기. 왜냐하면 요거 논란이 좀 있거든.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신화라고 배웠어요. 신화. 아니 그러면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가 그러면 개뻥 같은 신화에서 시작한 거야? 그게 논란이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아니야. 사실의 근거가 있어. 그래서 사화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지? 신화냐 사화냐 뭐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이야기로 퉁 이야기 하면 되잖아. 이야기. 그지? 단군 건국 이야기가 되겠어. 단군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하늘에서 내려와요. 누가 내려와요? 단군 할아버지 아빠가 내려와요. 환웅이 내려와요. 왜 내려와요?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홍익인간. 홍익인간의 이념. 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내가 이거 이 수업 여기서 끝나도 상관없는 게 우리 민족의 최초의 국가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왜 생겨나는 것 같아? 인구가 많아지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질서가 필요한 거야. 질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어떤 막강한 어떤 힘을 가진 존재가 나타나서 그 질서를 잡게 되는 거지. 그렇게 사회적인 어떤 제도 질서를 잡게 되면서 국가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인간이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어떤 그런 흐름입니다. 세계사적으로 등장하는 국가의 등장이지. 그지? 국가가 없으면 힘들잖아. 요즘 난민이잖아. 국가가 없으면. 그지? 어지럽잖아. 그지? 어쨌거나 이렇게 국가가 형성이 되는데 우리나라 국가의 첫 번째 이념이 바로 뭐냐면 야 내가 주자치기 등쳐먹어? 야 내가 어떻게 금수저로 어떻게 좀 저놈들을 등쳐먹어볼까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의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 얼마나 멋진 겁니까? 나 여기서 감동이라니까 진짜. 감동해야지. 여러분들 감동이 안 돼? 감동이 안 와? 아니 다 그냥 공부하기 시험 치기 위해서 배워서 그런 거 아니야. 홍익인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마스크 쓴다. 이거 홍익인간이야. 내가 뭐 이렇게 왔는데 이걸 다른 사람 나보다 좀 이렇게 힘든 사람에게 나눠준다. 홍익인간이야. 응? 전 세계사적으로 우리 지금 잘 버텨내고 있죠.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죠. 홍익인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들어온다 막아 차단해 국경 폐쇄해버려 난민들 오는 거 뭐 일본의 어떤 망한 놈은 뭐 한국에서 무슨 변란이 벌어졌을 때 대거 난민이 유입되면 이들을 가둘 것인지 쫓아낼 것인지 죽일 것인지 뭐 이따위 것을 논했다고 하는데 쓰레기 같은 놈들. 홍익인간의 홍자라고도 모르는, 그지?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멜론이 모셨네. 자,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이념이 홍익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나라를 세웠다. 그리고 뭐 단군 이야기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 바로 뭡니까? 바람, 구름, 비 다스리는 신과 함께 내려왔으니까 고조선은 농업이 중시되었을 것이다. 농업 중시. 그리고 내려왔더니 곰탱이, 호랑이가 인간이 되고 싶어해. 토테미즘, 동물 숭배, 토테미즘. 그리고 또 바로 뭐 있을까? 서로 이제 곰 부족하고 환웅하고 결혼하잖아. 그지? 결국 웅녀하고. 그러니까 부족 간의 결합이 있었다. 혼인동맹 뭐 이런 거. 혼인동맹. 예,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군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단군의 고조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팔조법 전해지는 거. 중국 역사서의 팔조법. 마치 고조선의 일반화된 법으로 알고 있지만 뭐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박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뭐 다른 나라 별 관심 있겠어요? 어쨌거나 고조선 법인데 이게 팔조법이 단군 조선의 법인지 뭐 기자 조선의 법인지 뭐 알게 뭐야. 어쨌거나 조선 해놓고 팔조법 이래 놨으니까 이제 고조선의 법으로 통용하는데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거. 사람을 죽인 자 사형에 처한다. 생명 존중.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였다. 이것은 조금 경제적으로 말하자면 뭡니까? 한 사람의 노동력을 중시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물로서 갚는다. 곡물로서 배상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곡물이 있었다니까 농업사회. 자, 단군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과 팔조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 도둑질하면은 잡아다가 종으로 삼다. 종이 있었어? 그럼 바로 뭐야? 신분에 대한 차별이 있었고, 신분 차별이 있었고, 용서받으려면 돈 내라. 화폐 사용했다. 그리고 법조항은 아니지만 이 팔조법을 얘기해놓고 그 뒷얘기에 바로 뭐냐면 뭐 고조선의 여자들은 굉장히 뭐 정숙하고 어쩌다는 게
고조선의 여자들은 뭐 정숙하고 뭐 편복 뭐 음란하지 않고 뭐 하이고 바로 뭡니까? 가부장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가부장 사회. 자 어쨌거나 이러고 뭐 고조선 법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중국 역사서에 고조선 조선법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조선에 붙여서 하는데 어쨌든 이 단군 이야기와 팔조법을 통해서 우리는 고조선 사회 모습을 알 수가 있다. 이거 뭐 꽤 특히 팔조법 잘 나오지 그지? 팔조법. 잘 나옵니다. 자 계속적으로 고조선 흐름 일러갑니다. 그래서 고조선에 누가 와? 중국의 아주 유명한 학자가 와, 기자가 와. 그래가지고 단군이 이해를 받아들였는지 어쨌든 한귀퉁이에서 뭐 기자 조선이라는 곳도 있었대. 단군 조선도 있었고 기자 조선도 있었대. 그러다가 또 누가 오냐면요. 상투 틀고 위만이라는 애가 찾아옵니다. 중국에요. 중국에서 위만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이 기자로 쳐들어왔나 봐. 기자의 준왕이 얘한테 뭐 어딘가를 맡겼더니 얘가 반란 일으켜가지고 기자를 때려 눕히고 기자 후손 준왕을 때려 눕히고 지가 고조선을 차지했대요. 그래서 위만 조선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뭐 그러니까 저게 그 중국 역사서에는 위만 조선 했기 때문에 이게 고조선 이게 좀 고조선이 틀어지는 방향이지. 정말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고조선의 전체를 대표하느냐 아니면은 고조선이라는 그 조선이라는 한쪽 귀퉁이의 번국이었느냐, 제후국이었느냐 이거 굉장히 학자들 사이에 논란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람 온다. 빨리 가자. 자, 하지만 중국 역사서에 위만조선이 대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위만조선이 고조선을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교과 과정도 그렇게 배우고 있고요. 그지? 자, 어쨌거나 생각의 여지를 남겨두고 위만조선 알아봅시다. 위만조선 뭐 해먹고 살았느냐? 중개무역 해먹고 살았다. 중개무역. 중국과 우리나라 한반도 남부 지역의 사람들과 중개무역으로 이거 뭐예요? 전화기 한 대 놓고 바로 뭐야? 전화기 해가지고 발주 이렇게 전화기 한 대 놓고 장사하는 걸 중개무역이라고 하지. 그지? 자 이걸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뭡니까? 너무 까불었나? 중국이 한나라의 무제. 어우, 한나라 무제 이거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그지? 한나라의 무제가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뭡니까? 서기전 108년 BC 108년에 한나라한테 멸망당합니다. 위만이 멸망당한 건 아니고 그 손자인 우거왕이 위만 조선을 이끌었을 시기에 한나라 무제의 공격을 받아서 서기전 108년에 고조선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가 이 고조선 즉 위만조선 땅에다가 뭘 세웠어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4개의 군 한사군을 설치하게 되었다. 낭랑, 진번, 임둔, 현도.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뭐냐 청동기를 바탕으로 세워진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홍익인간의 이념 굉장히 중요하고 팔조법 시험에 나오는 걸 어떡하냐? 에이. 위만조선 과연 고조선을 대표하는 조선이었을까? 뭐 어쨌든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굉장히 있습니다. 자 고조선까지 했어. 30분 딱 됐잖아. 30분 딱 됐어. 달리면 돼. 달려보자. 이 프로 왔어요. 달려보자. 자 이쯤 돼서 별풍은 없지만 자 힘내라는 의미로 코로나를 버티고 있는 우리 모든 자영업자 특히나 우리 2%를 응원하는 의미로 제가 멜로님도 응원하는 의미로 이제 괜찮아질 거야. 이제 조금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면 이제 경제가 조금 돌아가겠지, 그지? 예. 자 고조선 해봤습니다. 자 고조선 이제 멸망했네. 그럼 고조선을 고조선이 망했다고 해서 우리 민족이 나라가 없어졌냐? 아니에요. 고조선의 후예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불쑥 등장하게 됩니다. 자 바로 뭐냐? 여러 나라가 등장합니다. 고조선을 계승한 여러 나라. 내가 바로 단군 할아버지의 직계 혈통은 모르겠고 어쨌거나 고조선을 계승한 여러 나라 등장합니다. 어떤 나라 있었을까? 부여. 지도 그려야 되는데 지도 나중에 보자. 부여. 그 다음 두 번째 고구려. 여기 헷갈리면 안 되는데. 잠깐만 있어봐. 짜자짜짜짜짜.
짜자자자자자자자자. 어? 단군 신화 고구려? 구분해야지 구분. 아 오늘 텐션 좋아요. 좋아. 오늘 송화가루 넘실대는 거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 이 프로는 그 저기 이제 코가 고생이겠지만 저는 그 송화가루가 넘실대는 그 모습을 보고 와 홍익인간. 네. 부여, 고구려, 그 다음에 무슨 나라 있어요? 옥저, 그 다음에 동예, 그 다음에 삼한이 있잖아. 삼한. 야, 이거 저 꼭 칠판을 한번 지워야겠는데? 자, 그럼 여기에 지도 한번 그려보자. 자, 위치, 여러 나라 위치, 고조선을 계승한 여러 나라 위치. 띠띠리리 띠띠리 띠리 띠리리리 띠리리 띠리리리 띠띠리 띠띠리 띠띠리띠리띠띠 띠띠리 띠리띠. 띠리띠. 자, 저 만주 위쪽에 오 크게 올라가게 되면 이쪽에 송화강 유역에 여기 뭐가 있어? 부여 있고 부여 보이나? 부여는 누가 세웠냐면요. 동명이라는 사람이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동명. 어? 고구려를 세운 게 동명 아니야? 원래는 부여를 세운 게 동명인데 부여가 나중에 고구려한테 멸망당하잖아. 그래서 건국 설화까지 부여가 고구려한테 먹혔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바로 뭐냐? 그 압록강 지역에 고구려.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주몽이에요. 그리고 동해안 이쪽으로 함경도 이쪽 위쪽으로 넘어가면 여기 옥저. 그리고 그 아래쪽에 동해안가에 동예. 그지? 그리고 아래쪽에 이쪽에 삼한, 마한. 그지? 그다음에 이쪽에 그 지금의 김해 지역의 변한. 그리고 대구 경주 지역의 진한. 한 세 개 합해 가지고 삼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특히나 여러 나라에서는 지도의 위치를 알아야 우리가 문제를 좀 풀 수 있다. 아시겠죠? 지도에서 위치 좀 알아놔. 너무 좋다. 뭐 근데 이게 뭐 오늘 중요하나 그냥 오늘은 정리하는 건데. 자 여기 지워버리고. 자 그렇다면 이제 각 나라들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부여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죠? 일단 제천 행사가 생각이 나. 12월에 영고 북을 치면서 뭔가 이렇게 환영을 해요. 영고 둥둥둥둥둥둥 12월에 12월이에요. 12월에 영고가 있었고. 그다음 부여하면 또 뭐가 생각나면은 그 생각난다. 왕이 있지만 왕권이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그래서 5개 부족이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5개 돌아가는 게 5개 부족이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했는데 왕 주변에 누가 있냐면 사출도를 다스리는 마가우가 구가저가 마치 뭐라고 뭡니까? 마가우가 구가저가. 오 우리 모용님 마가네. 마유주. 마가우가 구가저가라는 바로 아주 걸출한 권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지. 군장 세력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부여는 바로 뭡니까? 강력한 중앙집권국가? 아니죠. 바로 뭐냐? 연맹왕국 단계 사출도가 있었다. 그거 생각나고 또 부여하면 뭐가 생각나냐? 저기 왕이 죽으면은 그 모시던 그 저기 사람들까지 함께 묻는 거 순장 뭐 이런 거 생각난다. 그리고 생각 안 난다. 됐어. 고구려 바로 넘어가 패스. 자, 고구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보니까 뭐 저기 제천 행사 하나 있다. 제천 행사. 자, 잠깐만. 바로 패스를 하기보다는 잠깐만요. 어차피 뭐 칠판이 뭐 지워야 되는 거 널찍널찍하게. 제가 생각이 안 나는 이유는 적을 데가 없어서 그랬어. 미안해요. 자, 고구려. 그렇지. 고구려도 역시나 똑같이 5부족 연맹 5개 부족이 함께 연맹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다. 왕은 있었으나 왕권은 약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게르부, 전러부 뭐 이런 왕비 가문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실상은 하나의 부족이 완벽하게 힘을 모아가지고 왕 노릇을 하기엔 중앙집권 하기에는 좀 힘들었다. 5부족 연맹이 있었다. 그 다음에 고구려의 제천 행사 바로 뭐가 있어? 동쪽을 보고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10월 동맹. 10월에 동맹이 있었다. 그다음에 고구려 하면은 여러분들 싸우. 우리 집에 와서 한잔 따라봐. 싸우 이러면서 그지? 저기 집 옆에다가 이렇게 작은 집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부려먹는 거 뭡니까? 서옥제. 고구려 하면 서옥제. 그지? 요거 생각난다.
또 뭐가 생각나지? 경제 체제는 약탈 경제. 주로 나가가지고 이제 삥 뜯어가지고 이제 먹고 산다. 왜냐하면 건국 그 초기 그 자체의 그 토질이 농사짓기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약탈 경제 시스템이었다. 텐션은 되는데 텐션 좋은데 에너지가 안 돼. 그러니까 뭐 대릴 사회제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만은 아니지. 예, 그것만은 아니지. 대릴 사회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대릴 사회제가 아닌 뭐 하여간 사위가 처가에 머물러 가지고 일정 부분 노동력을 제공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부여 고구려 다음에 뭐가 있어? 그다음에 옥조 들어갑니다. 옥조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는지? 고구려의 서옥지와는 반대되는 거 바로 뭡니까? 이번엔 며느리를 데리고 옵니다. 며느리를 데리고 와. 어린 며느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콧젤제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숙녀로 이렇게 키워가지고 다시 돌려보낸 다음에 돈 갖다 주고 다시 데리고 오는 민며느리제. 이거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고구려 싸우 옥저의 며느리. 고구려 싸우 옥저의 며느리. 되겠나 모르겠다. 아무튼 간에. 예. 자, 그 다음에 바로 뭐냐. 옥저하면 여기에 더해가지고 뭐랍니까? 여기 집안의 그 어르신들의 뼈를 모아두는 곳이 있어. 집안에 무서워 죽겠어. 아주 그냥. 골장제라고 하지. 골장제. 예, 가족 공동묘 이래가지고 그 저기 어르신이 돌아가면은 그지 땅에 묻어가지고 썩혀가지고 뼈만 딱 추려가지고 그지 그것을 곽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어떤 할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할로윈 대회 되면은 뼈다귀들이 일어나서 서로 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떻게 뼈마디 좀 덜 쑤시세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이러면서 그지 귀신들끼리 서로 그지 먹으라고 또 쌀주머니도 이렇게 걸어놓고 그지 가족 공동묘. 아시겠죠? 뭐라고요? 뭐? 소리에게 돈, 뭐 소리가 안 들려? 아, 여기요? 여기는 그냥 제가 강의 촬영하는 곳입니다. 여러분과 만나고 있지. 아이고. 자, 조금 더 20분 남았다. 우리 마무리. 빨리 해야 돼. 20분 안에 해야 돼. 자, 옥저가 있었다. 민며느리 골장대. 그다음 뭐야? 동예에 있었다. 동예. 자,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자, 동예 하면은 뭐가 생각나느냐? 제천행사 있었다. 제천행사 뭐 있어요? 무천. 10월 달에 무천이 있었고, 특히나 동예 같은 경우에는 뭐 작은 말 잘 만들었지. 과하마 만든 게 아니고 이런 걸 만들어서 뭐 유명하게 팔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뭐 그리고 짧은 활, 단궁. 약간 좀 다 짧아 이런하게. 다리 짧은 말 과하마. 과일나무 밑을 지나갈 수 있는 말 이래서 과하마. 짧은 궁, 단궁 뭐 이런 것들 팔아서 먹고 살았다. 그다음에 뭡니까? 사만 들어갑니다. 사만은 마한, 진한, 변한이 있었어요. 자, 마한하면 뭡니까? 여러분들 마한의 1등 먹는 나라 바로 뭐야? 목지국. 마한하면 목지국이지 목지국. 특히나 마한하면 여기 목지국에 왕이 있었어. 왕이 있었다는 거 알아두고. 그리고 사만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그러면 마한의 목지국에 왕이 있으면 다른 지역에는 뭐 왕이 없나? 왕 없지. 대신 뭐가 있어요? 저기 뭐야 그 읍군, 삼로 같은 뭐야 신지, 견지, 읍차, 부례 뭐 이런 거. 이러한 군장들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놓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만에서 전해지는 거 바로 뭐냐? 오케이, 소도라는 거 전해진다. 소도라는 곳은 바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신성구역, 신성불가침. 아무리 군장이라고 해도 소도에 자기한테 군장한테 하고 난 다음에 소도로 도망가면 군장이 따라가가지고 임시게 하면서 따라가서 잡아올 수 있어 없어. 왜냐? 소도라는 곳은 바로 뭐냐? 이쪽은 다스리는 사람이 따로 있어. 특별하게 다스리는 천군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군이 뭐 하는 거야? 제사 지내는 사람이야. 고조선 때는 단군이 다 해먹었어. 제사도 지내고 왕도 해먹었어. 한마디로 재정일치 사회였는데 고조선을 계승한 여러 나라 쪽으로 넘으면 사만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바로 뭡니까? 제사는 천군이 담당하고 정치는 군장이 담당한다는 거지. 한마디로 뭐야? 드디어 여러 나라로 접어들게 되면서 사만에서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는 재정 분리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조선을 계승한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칠판이 정리를 못하겠네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어디를 지워야 될까? 앞을 지워야겠지, 앞을 지워.
자, 이렇게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바로 뭐냐면 이제 합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대 사회가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이 역사학에서 이 고대라는 것은 강력한 군주가 출현해가지고 이제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듭니다. 지방의 모든 권력, 그러니까 지방의 군장들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지역을 내가 다스려야겠다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고대 사회가 시작이 된다. 그럼 이 고대 사회는 뭘로 우리가 간판을 달 수 있을까? 바로 우리나라의 고대 사회는요, 바로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는 하나의 클럽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클럽?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가 출현하는 바로 중앙집권국가, 줄여서 중집이라고 하자. 바로 중앙집권국가가 출현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고대의 시대가, 고대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고대사. 아시겠죠? 자, 삼국시대의 주인공 소환해 봅시다. 첫 번째로 바로 뭡니까?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두 번째는 어떤 나라지? 백제. 그지? 세 번째는 어떤 나라지? 신라. 그리고 마지막 나라가 하나 있는데 가야. 근데 가야는 뭐야? 가야 돼. 왜? 삼국시대에 포함이 안 됐잖아. 사국시대인데 왜? 왜냐? 가야는 중앙집권 국가가 될 수 없었다. 여러 개의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6개의 가야로 나눠져 가지고 그 중에 하나의 맹주가 활동하는, 옛날 마치 이 삼한과 같은 바로 그러한 체제가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끝내는 누구한테? 바로 위에 있는 신라에게 멸망당하게 되면서 가야의 역사는 가야금 하나 남기고, 그지? 사라지게 된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삼국시대의 주인공들 한번 알아봅니다. 첫 번째 고구려가 되겠어. 고구려 건국이 언제입니까? 서기전 37년에 누가 세웠다? 주몽이 세웠다. 백제는 언제 세워졌지? 서기전. 나 혼자 하나? 같이 좀 함께 합시다. 서기전 18년. 요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잖아. 서기전 18년에 세워졌고, 신라는 뭡니까? 서기전 57년. 와, 신라가 만들어진 게 가장 오래됐네. 그지? 가장 오래됐어. 하지만 국가 체제가 만들어진 것은 바로 뭡니까? 고구려가 1번, 그다음 백제가 2번, 신라가 꼴찌 3번이 되겠습니다. 최종 승자가 신라가 되다 보니까 역사가 굉장히 뽕뽕뽕뽕뽕뽕뽕뽕 뽕한 느낌이다. 그지? 그죠? 아유, 사람들 들어온다. 빨리 하자.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삼국시대에서 우리가 뭘 배웠더라? 삼국시대는 바로 중앙집권 국가이기 때문에 누가 주인공입니까? 누가 주인공이야? 왕이지, 왕. 이제 여기서 우리를 복잡하게 해주는 바로 왕들이 등장하는데, 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 그 중에서 뭐 밥값한 왕이 있지만 밥값 못한 왕도 많기 때문에 뭐 밥값 한 왕이 좀 뭐 그밖에 없지 뭐. 자, 첫 번째 고구려의 왕 들어갑니다. 고구려의 왕 첫 번째로 우리가 할 거 태조왕이 있고, 그다음에 뭐야? 그다음에 태소광장 영개소문. 내가 이렇게 적었는데 태소광장 영개소문.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뭐 떠올리는 거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무슨 왕이냐면 태조왕이야. 태조왕. 고구려의 태조왕은 바로 뭐냐면 제일 먼저 등장했다는 얘기야. 제일 먼저 나라를 세운 건 주몽이지만 태조왕 때 드디어 중앙집권이 시작됐다. 그렇게 기점을 하면 돼. 아시겠죠? 중앙집권이 시작됐어. 그리고 그 중앙집권의 여러 가지 조건들, 뭐 율령 반포라든지 불교 수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소수리망입니다. 태학 설립 이런 거. 소수리망 때 태학 설립, 그리고 율령 반포와 같은 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실질적으로 그 아버지가 백제한테 맞아서 죽었기 때문에, 화살을 맞아 죽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뭡니까? 왕의 체면이 땅에 떨어져 있었어. 이때 소수리망 때. 그래서 소수리망은요, 나라의 이 내정을 다잡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 많이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앙집권이 이제 강화되게 되는 거지. 그러다가 들이 바로 뭐냐? 조카지, 조카. 광개토 대왕이다. 광개토 대왕. 태조왕, 소수리왕, 광개토 대왕이 이뤄가지고 바로 뭡니까? 고구려 강해지죠. 광대한 영토를 가지게 되고, 특히나 광개토 대왕하면 광개토 대왕 능비, 아파트 3층짜리에 만주 찌안현에 있는 아파트 3층짜리 높이에 광개토 대왕 능비 유명하죠. 그죠? 그리고 그 아들 장수왕인데 실질적으로 장수왕이 주인공이다. 왜냐? 이 장수왕 때 수도를 옮기기도 하고, 특히나 장수왕 때 드디어 이때가 몇 세기야? 이때가 5세기잖아. 5세기 때 바로 고구려가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 전성기. 장수왕 때 전성기를 고구려에서 장수왕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어. 장수왕 하면 5세기 때 고구려 전성기 막 하면서 막 나와. 그지? 광개토 대왕릉비 자기 아버지 잘났다 비석 만들고, 그지? 중원 고구려비도 세우고, 그지? 특히나 남진 정책하면서, 그지? 수도 옮겼다. 어디에서? 졸본에서? 어디로? 국내성에서 어디로?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한 거. 이거 꼭 기억해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영 뭐야? 영계소문이야 이게. 여기 영 우리가 잘 모르는 왕인데 영유왕이야, 영유왕. 영양왕이지, 영양왕. 동생이 영유왕이고. 이 영양왕은 영양가 덩어리. 그러니까 영양왕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평강공주 아시죠? 평강공주 오빠야, 오빠. 그러니까 그 저기 자기 그 저기 매부가 온달이지, 온달. 평강공주 오빠가 이제 영양왕인데 이 영양왕 때 뭐가 중요하냐면 중국의 수나라가 침략했는데 을지문덕을 시켜가지고 팍 살수대첩해서 그러니까 수나라 침략을 격퇴한 왕이 되겠지. 영양왕. 우리가 잘 모르지만 왜냐하면 그 을지문덕만 알았지 그 실질적으로 그 전쟁이 이겼는데 전쟁의 공이 다 장군한테만 가가지고 막 을지문덕 장군은 무지하게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을지문덕한테 병권을 맡겼던 영양왕은 개털됐다니까. 영양왕. 영양왕. 그지? 오늘도 우리가 최고점을 좀 찍어보자. 자, 그 다음에 영 다음에 개소문이 뭐냐면, 개소문이 바로 뭐냐면 영양왕의 동생인 영유왕을 죽이고 정권을 장악한 이건 왕도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쿠데타 일으켜 가지고 이제 이 고구려의 권력을 장악한 망리지 연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 하지만 연개소문도 우리가 뭐 보통 지금 이게 굳건한 어떤 그런 장군의 표상으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연개소문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번에는 바로 중국에 뭐가 나와? 수나라 멸망하고 당나라가 쳐들어옵니다. 당나라. 얼마 전에 영화도 있었잖아요. 바로 안시성 싸움입니다. 바로 연개소문 때 안시성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양왕 때 중국의 수나라의 침략을 막아내고 연개소문 때 왕은 있었으나 연개소문 때 바로 중국 당나라의 침입을 막아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양만춘. 그렇지. 전해지는 이름은 양만춘. 어지럽다. 싹 지워 싹. 됐죠? 왠지 여기서 끝날 것 같아. 안 돼. 10분 남았어. 10분 남았어. 오케이. 자, 그다음에 백제들 하죠. 백제. 자, 서기전 18년에 세워졌다. 누가 세웠습니까? 주몽아들 온조가 세워졌다. 하지만 국가의 기틀은 누가 세웠다? 바로 고이왕입니다. 고이왕. 백제 역사에서 고이왕, 고자로 시작하는 고이왕이 되겠어요. 고이왕 때 중앙집권의 기틀이 마련됐다. 나라가 나라답게 고이왕 때가 되겠고요. 고자만 적었어요. 그다음에 또 뭐냐? 저기 백제왕, 고 다음에 무슨 왕이 있어? 고 다음에 유명한 왕이 근자 들어가네. 근자 들어가고 근자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 근자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여기서 또 많이 나오지. 근자 다음에 저기 뭐야? 무 막 나온다. 성 의자 나왔다. 의자까지 나왔다. 그지? 자, 첫 번째 고이왕이에요. 중앙집권의 완성. 고이왕. 그 다음에 뭐야? 근초고왕이지. 근초고왕. 노란색 동그라미 되지? 오케이. 왜냐하면 백제는요. 나라는 국가체제는 고구려보다 늦었지만은요. 한강이라는 곳을 일찍부터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바로 근초고왕이 여기 몇 세기냐면 4세기예요. 오히려 고구려 때보다도 더 빨리 4세기 때 전성기를 누렸다. 자, 백제의 전성기는 누구? 4세기 때 근초고왕. 드라마도 나왔잖아. 그지? 근초고왕. 특히나 근초고왕은요. 바로 여기 고구려의 이 소수리망의 아버지 고국 원왕까지도 죽여버리는 아주 맹렬한 무공을 자랑했던 것이 바로 백제의 근초고왕입니다. 자, 그러다가 바로 뭡니까? 바로 5세기 넘어가면서 누가 등장해?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 등장하게 되면서 백제가 두드려 맞기 시작하는 거. 동무성이라는 거. 동성왕, 무령왕, 성왕 때는요. 어떻게든 고구려한테 그걸 복수하려고 노력했던 왕들이 바로 이 백제의 동무성왕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왕이 뭐냐? 동성왕. 이 동성왕은 신라와 혼인동맹을 강화해가지고 고구려에 대항했던 왕이고, 무령왕이지. 백제의 그 화려한 벽돌 무덤, 특히나 중국과 일본과도 교류해가지고 어떻게든 고구려와 이렇게 맞서 싸우려는 그런 어떤 시도들. 그 다음에 성왕. 성왕은 엄청 성이 났죠. 어떻게든 신라와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해가지고 드디어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구려가 빼앗은 한강 유역을 다시 되찾아오는데 문제는 바로 뭐야? 믿었던 신라가 없네.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네. 믿었던 신라의 배신으로 관산성 전투에서 자기 아들 도구로 가던 길에 복병을 만나서 죽습니다. 신라한테 왕이 죽었어. 백제의 왕이 죽었어. 그럼 바로 뭐야? 복수해야지. 그래 거쳐가지고 바로 그 손자로 넘어가게 되면서 바로 의자왕, 체어맨이 등장하게 되면서 의자왕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자기 할아버지인 바로 성왕의 복수, 바로 신라에 대한 복수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바로 뭐냐? 김춘추의 딸을 죽여버립니다. 김춘추의 사위도 죽여버리고 신라의 권력자였던 김춘추의 사위와 딸까지 죽어버리게 되면서 김춘추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백제를 또 공격하게 되는 거지.
칠지검 맞아. 칠지도. 그지? 근초고왕 때잖아. 의제왕 때가 아니고. 자, 그다음에 신라의 또 밥값한 왕 누가 있을까? 신라의 밥값한 왕은 바로 뭐냐? 내부터 시작합니다. 내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지, 법, 찐, 그다음에 뭐야? 성, 선덕, 무열까지 하자. 자, 내는 뭐냐면요. 드디어 신라의 내물왕. 정확히는 내물마리깐 바로 뭐냐? 이때 비로소 중앙집권의 기틀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중앙집권의 시작점이에요. 고구려는 태조왕, 백제는 고이왕, 신라는 내물왕.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다가 바로 뭐냐? 지증왕 때에 접어들게 되면서 뭐일까? 우상국 생각나죠? 우상국. 경상 저기 뭐 아이고 노래가 생각. 울릉읍 독도리, 세종실록 신라장군 이사부, 야, 우상국 정벌 했던 게 바로 이 지증왕 때예요. 특히나 지증왕 때는 바로 뭐냐? 국호를 신라로 쓰기 시작했다. 그 이전까지는 신라가 아니었냐? 서라벌. 뭐 그렇게 사용했겠지. 드디어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했고 자기가 뭐가 된다? 이제 왕 돼야겠다. 그래서 왕칭호도 사용했다. 한마디로 내물왕에 이어서 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데 지증왕의 노력이 있습니다. 법흥왕 때 넘어가게 되면 바로 뭡니까? 중앙집권의 중요한 조건, 불교 수용, 율령 반포. 바로 법흥왕, 율령, 법 그렇게 기억하시고 진흥왕 때 진흥왕 노란색으로 동그라미겠다. 진흥왕 때 드디어 몇 세기냐? 이때 6세기예요. 가장 늦었지만 바로 6세기 때 드디어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 전성기 누른다. 그리고 선덕여왕 아시죠? 선덕여왕 아시죠? 여러분들 뭐 저기 선덕여왕 하면 뭐 그림 같은 이야기 첨성대 그지? 황룡사 구축목탑 선덕여왕 시절에 있었던 것이고 무열왕이 바로 누구야?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 될 수 없었던 반쪽짜리 왕족이었지만 드디어 진골 출신으로서 무열왕 김춘추가 왕이 되었다. 그리고 이 무열왕은 어떻게든 바로 뭡니까? 의제왕의 복수. 바로 뭡니까? 백제에 대한 복수를 백배 천배 다짐하면서 싸움을 걸어가기 시작한다. 동맹을 이끌지. 누구와? 바로 드디어 당나라와 동맹을 이끌어서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차례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무열왕 김춘추가 되겠습니다. 자, 걸릴 거. 삼국시대 중앙집권을 어떻게든 빨리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그지? 그래서 중앙집권의 시작 그 꼭지를 땄던 고구려의 태조왕, 백제의 고이왕, 신라의 내물왕. 전성기 달라. 전성기 가장 먼저는 누구야? 백제야. 운 좋게 한강 차지했어. 그래서 4세기 때 근초고왕. 그 다음은 5세기 때 장수왕. 그 다음은 신라 6세기 때 진흥왕. 이거 정도 여러분들 구분해놓고 아시겠죠? 야, 사람 늘어나기 시작한다. 빨리 봐보자. 이제 이 삼국시대를 누가 통일하게 되느냐. 삼국 통일의 과정이 되겠지. 자, 삼국시대 다음에 우리 민족의 역사는요. 어떻게 흘러가게 되냐면 남쪽과 북쪽에 나란히 나라가 있는 남북국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조금 적을 게 많아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자, 남북국 시대 한마디로 신라가 드디어 최종 승자로 살아남게 되는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다네. 남북국 시대의 형성. 자, 신라가 쟁쟁한 경쟁자 백제와 고구려를 어떻게 굴복시켰을까? 어떻게 삼국 통일을 했을까? 나 100점 맞았고 나 매기니까 몇 점밖에 안 돼. 3점. OMR 밀렸구나. 이게 바로 뭡니까? 신라 삼국 통일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 당, 동맹.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나, 당, 전쟁. 이제 전쟁이야. 매, 소, 성 전투, 기, 벌, 포 전투. 그래서 삼국 통일. 순서가 되겠지, 그지? 나 100점 맞았고 나 맥이니까 3점. 당나라와 동맹 맺었어요. 그죠? 그래서 백제 공격해가지고 황산벌 전투에서 개백 결사대와 맞서 싸우고 하지만 끝내는 백제 멸망시켰고 고구려도 역시나 멸망시켰어. 고구려 역시나 국력이 약해졌죠. 수당과의 연이은 전쟁 때문에 국토가 아주 그러니까 수행 능력이 약해졌지. 그걸 틈타가지고 고구려도 멸망하고. 그런데 바로 뭐야? 당나라가 오히려 한반도를 욕심내네. 이제는 바로 뭡니까? 신라와 당나라가 전쟁을 벌이게 되네. 오호, 매수성 기볼포에서 이기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삼국 통일을 완성했다. 하지만 이 신라 삼국 통일의 역사적인 어떤 평가는 좀 박하지. 왜냐? 대동강 이북의 땅, 그치 고구려 땅을 전부 다 당나라한테 넘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뭡니까? 대동강 이남에 한정된 불완전하다. 통일은 통일인데 역사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불완전한 통일이라. 대동강 이남 이북의 그 땅, 고구려 땅을 다 당나라한테 넘겨줬으니까. 안타깝죠? 네. 불완전한 통일이다. 네, 유튜브 여러분들, 네. 교육계를 검색하시면 볼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올라가겠지 뭐.
자, 불완전한 통일이라는 어떤 이 신라 삼국 통일의 어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뭐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반도 그러니까 대동강 이남은 이제 신라가 차지하고 그러면 대동강 이북 고구려 땅 다 잃어버렸다. 아이고 불완전하다 했는데 바로 뭐야? 고구려가 다시 되살아납니다. 그죠? 바로 고구려를 계승한 무슨 나라가 생겨나느냐? 발해가 생겨납니다. 발해가 생각이다. 발해는 누가 세웠습니까? 고구려의 별종인 고구려 출신의 장수 대조영이 세웠습니다. 대조영은 확실하게 무슨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다? 고구려의 계승. 우리는 고구려 사람이다.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마음이 급해서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한반도와 만주에 역시나 우리 민족의 이 활동 무대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 이때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남북 시대까지. 옛날에는 그냥 여러분들 통일 신라 시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유물이 점차적으로 발굴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바로 뭡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가 역시나 그때도 만주 그쪽 위쪽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통일 신라 시대라고 얘기 안 해요.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 그래서 남북국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자, 그리고 발해는 쭉쭉 잘 나가. 그래가지고 바로 뭡니까? 해동성국이라는 별칭까지 얻습니다. 해동, 동쪽에 굉장히 융성한 나라라는 어떤 그런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도 괜찮은 나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끝내는 뭡니까? 국군이 다해서인가 아니면 백두산이 폭발해서인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빠른 속도로 거란한테 멸망당하게 됩니다. 발해죠. 언젠가는 다시금 그 역사의 제대로 된 모습을 되찾길 바래.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 남북국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야. 남북국 시대로 이어지다가 드디어 우리의 역사. 잠깐만, 여기 하면 잘 안 보이겠지? 보이려나? 보이겠다.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후삼국 시대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좀 급하다. 후삼국 시대. 삼국시대에 다시 반복이네. 할 수 있겠어. 시간은 지났지만 할 수 있겠어. 자, 마무리해 봅시다. 고대사 총정리예요. 자, 후삼국시대로 이제 남북국시대가 이제 후삼국시대로 흘러가게 되는데, 남국시대를 유지하고 있었던 남쪽의 신라가 어떻게 하게 되기 시작해?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지. 붕괴되기 시작해. 왜 붕괴되게 되었냐? 붕괴되는 이유는 뻔하지. 바로 뭐냐? 왕권이 약해져. 왕권이 약해지고 귀족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막 지들이 왕이 되려고 진고 귀족 사이에. 왜냐면 어차피 이제 진골의 세상 아니야. 반쪽만 이제 피가 있으면 돼. 그지? 그러니까 진골 귀족들끼리 서로 왕의 다툼 막 벌어지게 되면서 왕권 약화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도 약화돼. 중앙에서는 맨날 싸우니까 지방의 통제가 약해지게 되면서 특히나 누가 성장하기 시작해? 왕권과 함께 지방 세력이, 왕권 약화와 함께 지방 세력 성장해. 그 사람들 뭐라 그래? 호족이라고 하지. 호족이라는 사람이 성장하게 되면서 후삼국 시대에 아주 중요한 어떤 큰 주인공 하나가 등장하고, 이 호족에게 결탁해가지고 신라 붕괴를 촉진시켰던 사람이 바로 뭡니까? 육두품. 이것도 노란색. 육두품. 근데 글자가 여러분들 보여요? 내가 지금 나 혼자 적고 있는 건 아니지. 마침 딱 보이네. 마침 딱 보이. 자, 결국은 바로 뭐냐? 신라 붕괴의 그 단초는 호족들과 육두품 때문이다. 이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새롭게 등장한 뭐라 그럴까? 뉴 리더. 새로운 리더로 사회 세력으로 성장해가지고 바로 신라 붕괴를 촉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세금도 가혹하네. 그러니까 각지에서 지방 반란 막 벌어지고, 거기에서 호족들이 바로 뭡니까? 처음에는 지방 반란을 억제하려다가 에이치 하면서 지방 그 반란 세력과 서로 결탁해가지고 아예 차라리 자기의 그 뭡니까? 구역을 만들어버리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호족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 신라가 쪼개지면서 남쪽에서 이제 후삼국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새로운 나라가 생겨나요. 백제를 계승한 후백제가 생겨납니다. 후백제 누가 세웠지? 900년에 서기 900년에 누가 세웠지? 지렁이 인간 견훤. 이거 안 보이겠다. 여기 적어야겠다. 후백제 견훤.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네. 후백제 900년에 견훤이 세웠어. 견훤의 직업은 신라의 장수 출신이었습니다. 군인, 자기 밑에 아이들 빼돌려 가지고 자기 고향 완산주로 가가지고 지금의 전주로 가가지고 새로운 나라 세웁니다. 이게 바로 후백제예요. 후백제.
후는 우리가 갖다 붙인 이름이고 자기들은 백제라고 했겠지. 자, 그렇게 되자 바로 뭡니까? 신라의 왕족 출신이었던 한 사람이 또한 스님이신데 이분이 또 나라를 세웁니다. 이게 바로 후고구려야. 후고구려 1년 뒤에 세워집니다. 901년에 세워집니다. 주인공은 누구냐? 궁예야.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냔 말이다. 마스크도 안 쓰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단 말이다. 그지? 그렇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그지? 바로 이 궁예가 등장해가지고 후고구려를 세웁니다. 활동 무대는 어디입니까? 활동 무대는 송악이라는 곳인데, 근데 이 송악이라는 곳은 원래 여기에 지방 호족이 따로 있었어. 누가 있었어? 왕건이 있었어. 왕건이 따로 있었는데 어쨌거나 왕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궁예가 왕이 되면서 나라를 세우니 그것이 바로 후고구려. 그 당시에는 뭐 그냥 고려라고 했습니다. 고려. 오늘날 우리가 후고구려라고 붙이면 고려라고 했던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송악에서 이제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제 궁예가 나름 열심히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 드라이브, 이렇게 나도 이제 좀 제대로 된 드라이브를 이렇게 걸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좀 이제 하는데 이 드라이브가 잘못 걸려가지고 바로 뭡니까? 자기 얼굴을 후려쳐 버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듭니다. 뭡니까? 이렇게 좀 번쩍 들면서 자기가 마치 뭐가 됐냐 도취되게 되는 거지. 자기가 뭐야 미륵이라고 하면서 막, 그지? 기존의 석가모니를 부정하면서 내가 미래에 온 부처다. 석가모니는 나의 것을 도둑질한 놈이다. 이러면서 기존의 부처도 막 능멸하고 막 자기 경전도 막 만들고 반대하는 사람들 막 때려 죽이고 스님도 때려 죽이고 막 신하들도 때려 죽이고 의심하고 때려 죽이고 하다 보니까 자기 일을 도와줬던 왕건까지도 때려 죽이게 생긴 거지. 왕건이 어떻게 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궁예를 때려야겠죠. 그래서 이 궁예는 어떻게든 왕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수도도 막 송악에서 막 철원 뭐 이런 곳으로 막 옮기고 막 어떻게든 뭐 하여간 노력을 많이 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왕건이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이게 잘 되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아다리? 잘못 걸려가지고 결국 왕건이한테 궁예가 제거당하게 되면서 이 왕건이 무엇을 세웁니까? 무슨 나라를 세우죠? 고려를 건국하게 되는 거야. 그때가 언제냐? 918년에 고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고려를 건국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는요, 이제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서구 역사학자들의 구분 기준이지만, 뭐 어차피 세계사와 맞물려 돌아가는 시기에 이렇게 틀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의 역사에 고대, 중세, 근대 일이 어디 있었냐? 없다. 우리 역사에. 하지만 세계사 흐름과 이렇게 맞춰가다 보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시대를 구분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바로 이 왕건이 고려를 세우면서, 즉 후삼국 시대가 왕건의 고려로 통일되면서 이제 고대 역사가 끝나게 되는 거죠. 이제 중세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 왕건이 세운 고려가 신라도 흡수하고, 망해가는 신라도 흡수하고, 그리고 버티고 있었던 후백제까지 정벌하게 되면서 바로 918년 고려의 역사의 시작으로 바로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중세로 접어들게 됩니다. 교육게릴라의 한국사 총정리, 우리 역사의 흐름 중세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